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공부 3주차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는 덧셈이네요. 세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자, 세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인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차례차례. 차례차례 451 하고 29를 먼저 더하고 그리고 17을 나중에 더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자, 그렇게 했더니 51과 29는 모아서 80이 되는 수네요. 그쵸? 이리저리 숫자가 1과 9여서 10을 만드는 쉬운 계산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모아서 80, 그리고 앞에 400이 있으니까 480, 그리고 17을 더하죠. 그러면 497, 그쵸? 네, 497. 자, 이런 계산을 우리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답이 얼마냐 하는 것도 정확한 답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 자꾸 여러 가지로 해봐요? 그러는데 같은 문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도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할 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끼리끼리 더하기입니다. 자리값이 같은, 그쵸? 자리값이 같은 수끼리, 그 말이에요. 같은 수끼리, 100의자리는 100의자리끼리, 10의자리는 10의자리끼리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자, 그러면 100의자리, 400밖에 없어요. 그쵸? 10의자리는 50과 20과 10을 모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1의자리는 1과 9와 7 해서 이렇게 말이에요. 그죠? 100의자리는 100의자리끼리, 10의자리는 10의자리끼리, 1의자리는 1의자리끼리 그랬더니 얘 400, 그다음에 10의자리는 모았더니 80, 1의자리는 모았더니 1과 9를 모아서 10, 그리고 17 이렇게. 오, 그랬더니 497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번에는 자리값이 같은 수들끼리 모아서 계산해 봤습니다. 끼리끼리로 계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는 두 자릿수를 먼저 계산하려고 해봤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차례차례 더하기 위해서 451과 29를 먼저 더해봤잖아. 그치? 근데 451 더하기 29 더하기 17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번에는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뒤에서부터 먼저 계산하면 어때? 이렇게 해봤다는 거야. 뒤에 두 자릿수 계산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451 더하기 뒤에 수 두 개를 더했더니 30에 16을 더해서 46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497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뭐 해보자고 했느냐면 선생님이 더하기는 자리를 좀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 또 내가 편한 대로 묶어서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 계산하고 요 계산은 사실 같은 계산이라는 거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뒤에 29 더하기 17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앞에 수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497, 497. 이거를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 저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 덧셈의 결합법칙. 더하기는 내가 묶어서 계산하고 싶은 거 끼리끼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답만 찾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도 수학 문제를 가지고 좀 놀아보자는 거지.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덧셈의 결합 법칙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요. 2번 문제는 괄호가 있는 혼합계산이로군요. 그렇죠? 곱하기랑 빼기가 섞여 있는 혼합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괄호가 있군요.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괄호부터 계산하는 거죠. 왜? 지금 이 표시가 뭐예요? 괄호요. 괄호. 이 이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 이름을 지금 써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은 표시 있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괄호.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거 묶어서 먼저 계산하세요. 그 말이잖아. 그쵸? 묶어서 먼저 계산해 주세요. 자, 묶어서 먼저 계산해 주세요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괄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괄호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 괄호가 없다면 곱하기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알고 있는 얘기 맞죠? 만약 괄호가 없어. 7 곱하기 257 빼기 8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뭐부터 계산해야 돼? 그때는 곱하기부터 계산해야 돼. 알겠죠? 그때는 얘가 1번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빼기 하는 게 2번이야. 그런데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괄호가 있으면 얘가 1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하는 게 2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지. 자, 괄호를 먼저 계산할 거라서 7배 한 거는 조금 있다가, 그쵸? 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뺄셈을 계산하는데 딱 보니까, 끝에 이르자리 숫자가 똑같은 거야. 이르자리 숫자가 7이 똑같아. 7, 7.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57이 있잖아요. 그래서 57을 먼저 빼려고요. 57을 뺐어. 그럼 87을 빼야 되는데 57을 뺐으니까 이제 30만 빼면 되겠다. 이렇게. 빼고 또 빼기 해보려고. 빼기 가르기 한 거야. 그쵸? 우리 빼기 가르기 연습도 해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괄호 안에가 정리가 되지. 57, 57, 200에서 57 뺐으니까 이제 200만 남았네. 그리고 30을 더 빼야 돼. 그쵸? 그럼 200에서 30 빼니까 200에서 30을 빼니까 170이 되겠지? 그래서 7 곱하기 170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하는 걸 다 이렇게 수화식으로 표현해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풀거나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7 곱하기 170이네요. 그러면 자, 100도 7을 곱하고 70도 7을 곱할 거야. 맞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가? 세로셈으로 한번 어려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7 그러면 이 100에다도 7배를 하고 이 70에다도 7배를 할 거라. 그런 얘기지. 100에 7배 하면 700이지? 70에 7배 하면 7, 7에 49, 700에 490을 더하는 거니까 1190 이렇게 말이죠. 1190입니다. 네. 이렇게 이 문제의 답을 얻었네요.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네요. 어떤 거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하는 거예요. 괄호가 없다면 이 문제는 곱하기부터 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문제가 나왔군요. 나누기. 자,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나누기 본격적으로 큰 수 나누기는 안 했어도 나누기 기호의 뜻은 알고 있었죠? 같은 수 여러 번 빼기. 그쵸? 같은 수 여러 번 빼기. 몇 번 빼느냐가 중요하죠. 그쵸? 여러 번 빼기. 그럼 여기는 뭐예요? 91에서 3을 몇 번 뺄 수 있나요? 그 말이 같은 수가 3이니까. 같은 수, 지금 3 얘기하는 거예요. 3을 몇 번 뺄 수 있느냐? 그래서 몇 번 빼고, 여기는 뭐라고 해요? 나머지. 얼마가 남지? 나머지. 그죠? 3을 다 빼고 난 나머지를 거기다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자, 91에서 3을 몇 번 뺄 수 있지? 그 말이에요.
90일에서 3을 몇 번 뺄 수 있지? 우리 어떻게도 해봤어.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서 쭉쭉쭉쭉 그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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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연습도 해봤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번거로웠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90일을 갈라서 생각해 볼까요? 90과 얼마로? 1로 갈라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90 속에 3은 몇 번 들었지? 30번 들었죠. 30번. 그쵸? 왜냐하면 얘는 3 곱하기 얼마니까? 30이니까. 90 속에 3이 30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1이 남아. 1 속에서는 3을 뺄 수 없잖아요. 1에서는. 그래서 몫은 30이 되고 나머지는 딴 1이 됐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갈라서 보니까 쉬워졌네요. 그쵸? 네. 우리는 이거를 세로셈으로도 그래서 했었죠. 91 빼기 3. 그러면 몫에도 15자리, 1의자리를 구별해보자 했죠. 몫의 15자리랑 1의자리를 구별해서 몫의 15자리에는 3을 10번 뺄 수 있나, 20번 뺄 수 있나, 30번 뺄 수 있나. 여기 15자리에다 쓰는 거지. 그래서 30번 뺄 수 있어. 왜? 3, 3은 9니까. 그쵸? 그래서 90을 뺀 거지. 90을 뺐지만 우리가 90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 이르자리 숫자는 지금 안 보고 15자리 숫자까지만 보고 있으니까 0을 생략하기도 하고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90을 뺀 거지. 그치? 그랬더니 1이 남았네. 1 속에 3을 더 이상 뺄 수 없네요. 더 이상 뺄 수 없어. 그래서 0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야? 1이지. 1이 나머지가 됐어요. 나머지 1 이렇게. 그쵸? 네. 나눗셈도 간단히 할 수 있네요.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이거는 우리 뭐의 단위라고 해요? 이거 리터, 밀리리터, 데시리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리터,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밀리리터, 그리고 얘는 데시리터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얘가 단위인데 똑같이 뭐의 단위냐면 이 모든 거 다 뭐의 단위? 드리의 단위야. 드리의 단위. 드리의 단위예요. 드리의 단위. 드리의 단위인데 드리는 뭘 나타낼 때 쓰는 단위예요? 많다, 적다 하는 양이에요. 양. 양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이 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양이 많으면 많다, 양이 좀 적으면 적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들이의 단위. 그리고 그거를 익혔으니까 이제 그걸로 계산도 해보자 그런 얘기죠. 네, 해봅시다. 어?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 그쵸? 물병이 나타났어. 키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쵸? 자, 우리 이 드리에 단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관계. 제일 작은 게 뭐였지? 1ml. 그죠? 1ml. 1ml. 1ml에 1000배를 하면 1000ml가 되거든? 1000ml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리터라고 부릅니다. 1ml에 1000배를 하면 그게 바로 1리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중간에 단위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100ml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데시리터로 하자 하고서 단위를 하나 더 만든 거지. 그래서 100ml가 1데시리터면 1데시리터가 10개 있으면 1리터겠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봅시다. 200ml는 얘는 2데시리터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300ml는 3데시리터겠네요. 맞습니다. 500ml는 5데시리터겠네. 생수통이에요. 그렇죠? 네, 생수통. 그 다음에 2리터, 2리터, 2리터는 2000ml야. 그럼 얘는 데시리터로 고치면 100이 20번이 있으니까 20데시리터겠네. 이렇게. 알겠죠? 관계를 알겠죠? 네. 그런데 데시리터로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2리터하고 200ml하고 2리터는 20데시리터예요. 맞죠? 네. 더하기 200ml는 2데시리터예요. 그래서 합했더니 22데시리터가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단위가 달랐을 때는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단위를 맞춰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밀리리터로 다 고친 다음에 계산해도 결과는 어때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왜냐하면 2리터는 1리터는 2000ml잖아요. 그쵸? 2000ml에 더하기 200ml 해서 밀리리터로 계산을 한다면 2200ml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고쳐요? 데시리터로 고쳐요. 그러면 22데시리터. 왜냐면 이 100ml가 1데시리터니까. 알겠죠? 만약 이걸 리터로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2리터하고 0.2리터가 더 있어. 그래서 2.2리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4시 42분에 5시간 28분을 더한대요. 그 말은 4시 40분, 42분부터 5시간 28분이 지난 후는 몇 시 몇 분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그쵸? 예. 그런데 보니까 얘는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딱 몇 시 몇 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각이라고 하죠. 시각. 거기에 몇 시간, 시각하고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죠. 몇 시 몇 분 하는 시각에서 몇 시간이 흘렀어.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시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몇 시 몇 분, 드디어 몇 시간 몇 분이 지난 후 몇 시 몇 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시간이 얼마다? 1시간은 60분이다. 그래서 시간 계산할 때 60보수가 쓰이죠. 그렇죠? 60이 되는 짝꿍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분이라고 하는 걸 갈라보는 거야. 60분을 42분에 18분을 더하면 60이잖아요. 이렇게 갈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시 42분에 어떻게? 18분을 먼저 더하고요. 그리고 5시간 10분을 나중에 더해주려고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왜? 1시간은 60분이라는 거. 그래서 60보수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4시에서 60분이 채워져서 얘가 5시가 됐네요. 그쵸? 5시간 10분을 더해서 10시 10분 이렇게 음,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끼리끼리 계산해서 받아올림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끼리끼리 해볼까요? 4시하고 5시간을 더하고. 그쵸? 그러면 9시가 되겠죠? 그냥 계산해봤는데, 분은 분끼리 또 모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70분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60분이 되면 1시간이 바뀌죠. 1시간, 9시에서 10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서 60분을 꺼내서 받아올림을 해주면 계산 끝. 그쵸? 60분을 1시간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10시 10분 이렇게 받아올림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5번을 끝냈군요. 자, 다음에 6번 문제에서 또 이어서 만납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세요. 이따 봐요.